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해 물리학 1 B 강의를 맡게 된 박지철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부득이하게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수업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 물리학 1 선생님은 2단원 물질과 물질과 전자기장 단원을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1단원은 성정수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시고 2단원은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단원에서 무엇을 배울 거냐? 크게 전자기장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기적 특성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것 같고, 그리고 자기적인 특성에 대해서도 배워볼 것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첫 번째 물질의 전기적 특성 해서 그에 관련돼서 원자 모형의 발달사 페이지, 오늘 배울 내용이에요. 페이지 88페이지에서 89페이지 교과서입니다. 요걸 참고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원자 모형의 발달사를 배우고 나서는 전기에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전기력에 대해서도 배우겠죠. 그리고 이 원자에서 보면 이상한 줄무늬, 색깔의 줄무늬들이 나타나더라. 이건 왜 나타나는 것인가? 원자의 스펙트럼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물질의 에너지띠에 대해서도 배워볼 겁니다. 좀 어렵죠. 근데 하나하나 이게 다 1시간에서 2시간, 1시간에서 2시간, 1시간에서 2시간 이런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반도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겁니다. 여기까지 알아보게 되면 물질의 전기적인 특성에 대해서 다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적인 특성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니까 자, 다 배우고 나면 자기적인 특성, 특히나 전류에 의해서 이 자기작용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그리고 물질에는 고유한 자성이 있습니다. 뭐 반자성, 강자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거고요. 가장 중요한 이 전자기유도, 발전기에 쓰이죠. 즉 전기를 생성하는 데 쓰이는 이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도 배워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물리학 1 B 강의가 거의 끝이 날 것 같아요. 앞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바로 원자 모형, 특히나 원자 모형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전자의 발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뭘 배운다고 그랬죠? 이번 시간에는 원자 모형의 발달 과정을 한번 본다고 그랬죠. 이 원자 모형 발달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어떤 걸 배웠느냐?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죠. 중앙에 원자 핵이 있고요. 원자 핵이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이렇게 도는 이런 모형을 배웠었죠. 이게 원자 모형입니다. 현대의 원자 모형인데 이 원자 모형, 현대의 이 원자 모형을 알아내기까지 그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역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 뭐를 발견했느냐? 전자라고 하는 녀석을 발견했습니다. 누가? 톰슨이란 사람. 중요하겠죠? 톰슨. 왜? 전자를 발견해야 해가 있어야 원자 모형을 만들 거 아니에요. 즉
톰슨이라는 사람이 이 전자를 발견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원자 모형이라는 걸 발표하게 돼요. 이 전자를 발견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엄청나게 유명한 상인 노벨상을 타게 됩니다. 자, 그거는 번외고요. 어떻게 해서 이 전자를 발견하게 되느냐? 자, 교과서 8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거, 요 음극선 실험이라고 되어 있죠. 음극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극을 얘기합니다. 마이너스 극. 이 마이너스 극에 고전압, 전압이 아주 높은 걸 걸어주고, 여기 요 통같이 생긴 게 있죠. 이 통이 진공입니다. 진공관인데, 진공이니까 안에 아무것도 방해되는 게 없죠. 그죠? 근데 여기에 고전압을 걸어주니까 이 마이너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전자가 이렇게 요 선 있죠, 선. 요 선을 따라서 이렇게 튀어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 이게 희미하게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그러면 여기 나가는 게 뭐냐? 그때 전자라는 걸 몰랐으니까, 이 현상만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 여러 가지 실험을 한번 해봅니다. 도대체 이 마이너스 극, 즉 음극에서 나오는 게 뭐냐? 일단은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로 간다는 건 알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쪽으로 가서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즉 전기장을 한번 걸어줘 봤어요. 전기장을 걸어줬더니 아니 똑바로 가야 되는 놈이 갑자기 밑으로 확 꼬꾸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전기장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 여기서 나오는 녀석은 뭔가 전기장의 영향을 받는구나. 즉 전기장의 영향을 받는구나. 아직까지 전자라는 걸 몰랐으니까 그냥 입자라고 할게요. 이 입자는 전기장의 영향을 받는구나. 전기장이 있으면 전기력이 있거든요. 즉 전기력의 영향을 받는 입자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은 조금 어려운데 그냥 선생님 설명을 해줄게요. 이제는 뭘 걸었냐? 이 자석 있죠, 자석. N극 S 자석. 자석을 놔둔 거야. N에서 S로, 즉 자기장이 걸려요. 자기장이 걸렸다는 건 당연히 뭐가 있다는 소리야. 전기장이 있으면 전기력이 있는 것처럼 자기장이 있으면 자기력이 있다는 거죠. 맞죠? 이제는 위로 올라가. 얘가 잘 가다가 위로 이렇게 가. 이 입자가. 그러면 자기력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겠죠. 즉, 이 입자라는 녀석은 전기력의 영향도 받고요. 자기력의 영향을 받아요. 이걸 누가 발견했냐? 톰슨이라는 사람이 발견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이 세 가지 실험의 결론이 뭐냐? 전기력의 영향을 받고 전기력과 자기력의 영향을 받는 뭘 발견했다? 받는 입자를 발견했다. 누가? 톰슨이라는 사람이. 이거 가지고 노벨상 탔다 그랬죠. 이 입자 이름 뭐라고 하겠다? 전자라고 하겠다. 자, 이제 전자가 나오니까 뭐야? 뭔가 하나 모형을 만들고 싶잖아. 그쵸? 그게 바로 원자 모형입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나왔던 원자 모형은 뭘까? 바로 그렇죠. 톰슨의 원자 모형입니다. 자, 톰슨은 전자도 발견했고요. 그리고 나서 원자 모형도 발표를 합니다. 되게 유명해졌겠죠. 1897년 이 날짜는 대략 한 100년 전이다. 120년 전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맨 처음에 나온 원자 모형이니까 이런 원자 모형이 아니에요. 왜? 이건 현대의 원자 모형이니까. 발달을 최대한 하고 나서의 원자 모형이고 처음에는 좀 부실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자, 여기를 어떻게 양전하가 엄청나게 많은, 이 사람 이렇게 표현했어요. 양전하의 바다다.
자, 양전하의 바다에 이 음전하가 뜨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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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박혀 있다. 양전하의 바다에 음전하가 뜨문 뜨문 박혀 있다. 이걸 또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푸딩은 양전하. 이 사람은 양전하를 바다라고도 비유를 했고요. 또 푸딩이라고도 비유를 했습니다. 외국 사니까 푸딩에 비유했겠죠. 우리나라 살았으면 푸딩이 아니라 뭐 죽, 쌀죽 뭐 이렇게 표현했겠죠. 아쉽지만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이니까 이해를 해야 되겠죠. 푸딩 속에 박혀 있는 이 사람이 뭘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전자를 발견했다 해서 전자를 좀 부각시켜야 되잖아. 푸딩 속에 박혀 있는 건포도 모형이다 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럼 건포도는 뭐겠어? 음전하 뭐야? 전자잖아. 그죠? 자, 요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은 선생님 설명한 거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또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톰슨의 전자의 발견 그리고 톰슨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이 톰슨의 원자 모형도 일부분은 맞지만 거의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원자 모형을 제안하게 돼요. 뭘 발견함으로 인해서 원자 핵이라고 하는 녀석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누가? 러더퍼드란 사람이 발견함으로 인해서 이 러더퍼드가 또다시 더 발전된 형태의 원자 모형을 제안하게 됩니다. 자, 교과서 89쪽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도 똑같이 실험을 했어요. 앞에 톰슨도 뭐 음극선 실험을 해서 전자를 발견하고 원자 모형을 만들어낸 것처럼 이 사람도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에요. 너무 어렵죠, 말이. 알파 입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입자냐? 매우 무거운 입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중에 되면 이게 헬륨 원자핵이라는 걸 알게 되겠지만 일단은 그냥 무거운 녀석이구나. 전자에 비해서 무거운 녀석이구나 라는 것만 지금 현재는 알고 계세요. 산란은 뭐냐면 뭐 빛의 산란처럼 이것저것으로 튀어나가는 현상. 산란은 여러 방향으로 튀어나가는 현상을 산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톰슨의 원자 모형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대였으니까 요 금박 있죠. 금박. 아주 얇은 금속으로 되어 있는 화장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금박. 자,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전하도 있고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띌 거지만 플러스 양전하의 바다에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물론 여기 플러스도 있죠. 근데 이 사이에 공간이 매우 많기 때문에 여기에 알파 입자 총이 있어요. 아주 무거운 알파 입자를 숭 이렇게 쏠 수 있는 총이 있어요. 자, 여기에 쌓여.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 금박은 사이가 원자 단위로 봤을 때 이 사이에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 아주 무거운 이 알파 입자는 어떻게 될 거야? 엄청 무거우니까 여기 그냥 총을 쏘는 거잖아. 화장지에다가 대고 얘가 화장지라고 생각하면 화장지에 대고 총을 쐈어. 그러면 그냥 뚫고 나가는 거지. 당연히 뚫고 요 뒤에 예쁘게 여기 모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목표 지점. 여러분들 뭐 총싸움, 총 게임 좋아하죠? 배틀그라운드 이런 거 똑같아요. 여기 우편물이 있는데 다른 데 쏘면 안 되죠. 똑같아요. 얘도 딱 쐈을 때 요 금박 총을 쐈으니까 금박을 뚫고 여기에 다 명중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하지만 이 예상이 틀렸습니다.
어떻게 됐냐? 실험을 해보니까 아니 이렇게 팡 튕겨나가고 여기에는 검출할 수 있는 형광 스크린이에요. 형광 물질을 발라놔가지고 여기 입자가 닿으면 반짝반짝해요. 여기 갑자기 반짝해요. 이리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여기 갑자기 또 반짝했어요. 이쪽으로도 반짝하고 여기로도 반짝하고 자기 마음대로야. 물론 이렇게 옆으로 이 어긋나는 이 경로는 한 10,000번에 한 번 정도로 작았지만 계속 이런 경우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러더포드라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여기에 톰슨처럼 이렇게 균등하게 다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가운데에 플러스가 아주 큰 원자 핵이라는 녀석이 있고 그 주위를 마이너스가 이렇게 도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요 사이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빈 공간으로는 그냥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혹시나 요 알파 입자도 플러스를 띄고 있는 거니까 이 가다가 원자 핵 쪽에 혹시나 가까이 가면 플러스는 남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남자 대 남자. 너무 가까워지면 싫잖아. 튕겨내버리는 거죠. 무슨지 알겠죠? 그게 아니라 이 사이로 지나가면 그냥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10,000번에 한 번꼴로 원자 핵에 가까이 근접하게 되면 플러스니까 청력이 작용해서 이렇게 튕겨나가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러더포드라는 사람은 뭘 발견했다? 원자 핵을 발견했다. 그러면 원자 핵을 발견했으니까 요거 가지고 뭘 하겠어? 다시 원자 모형을 제안하게 되겠죠. 톰슨 거보다 좀 더 발전된. 자, 그러면 이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교과선 88쪽, 89쪽에서 앞쪽으로 왔어요. 자,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은 이런 거예요. 가운데에 아주 큰 원자 핵이 있고요. 이 주위를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야. 이렇게 돌고 있는 모형이에요. 요거를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가운데는 아주 큰 원자 핵이 있으니까 아까 전에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 의해서 아주 큰 알파 입자가 갔을 때는 가운데 원자 핵이 갔을 때는 튕겨나가고 요 사이는 빈 공간이 많으니까 쭉 지나가 나오고 설명이 되죠. 자, 이렇게 원자 모형을 했는데 자, 이렇게 됩니다. 원자의 내부는 거의 비어 있다. 왜? 빈 공간이 많잖아. 근데 중심에는 양전하가 띄고 있다. 중심에는 양전하가 있고 이 양전하고 안에 다른 것들을 합쳐져서 아주 무거운 원자 핵이라는 녀석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주위를 음자라고 하면 전자입니다. 전하라고도 하고 전자라고도 해요. 이 전자가 돌고 있는 러더퍼드 모형을 주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톰슨의 원자 모형, 그 다음에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 톰슨은 러더퍼드의 스승님이에요. 즉 톰슨이 선생님이고 러더퍼드가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스승의 이론을 뛰어넘어서 이 러더퍼드는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원자 모형을 하게 돼요. 그렇죠. 원자 모형을 주장하게 되죠.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아주 무거운 원자 핵 주위를 이렇게 전자들이 돌고 있잖아요.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한 개만 보면 돌고 있는데 왜 돌까? 왜 도는가? 왜 돌았냐가 아니라 왜 도는가? 왜 돌까요? 잘 보세요. 자, 여기에 플러스가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남자, 여자야. 서로 이끌려. 즉 인력이 작용합니다. 그러면 서로 붙어야 되잖아. 맞잖아. 아니 그럼 붙으면 원자가 우리 몸 그리고 이 세상을 다 구성하고 있는 건데 이 두 개가 꽝 부딪혀가지고 충돌이 일어나면 이 세상의 물질들이 존재를 하겠어요? 존재할 수가 없지. 즉 이 두 개가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도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좀 더 하게 되면 구심력이라고 해서 이제 원동에 관련되어 있는 힘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좀 어려우니까 다음에 배우는 걸로 하고, 왜 도는가? 뭘 하지 않기 위해서?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죠. 그러면 태양이 어마어마한 질량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구도 어마어마한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에 비해서는 좀 적지만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잖아. 만류 인력이라고 배웠잖아. 태양이 뭐라고 써? 지구를 땡기고 있고 지구도 태양을 땡기고 있잖아. 근데 왜 충돌을 안 해? 왜 안 하는데? 그렇죠? 지구는 뭘 하고 있죠?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죠. 뭐 하고 있다고? 돌고 있다고. 뭘 하지 않기 위해서?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돌고 있다고요. 이러면 좀 이해가 갈까요? 자, 요건 예입니다. 자, 아주 큰 세계에서도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돈다. 아주 작은 세계에서도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돈다. 자연은, 과학은 거의 비슷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많은 과학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당시 과학에서 이 전자라고 하는 녀석이 운동을 하면 얘가 좀 돌고 있잖아. 이 돌고 있는 게 운동이잖아. 운동을 하게 되면 뭘 해야 되느냐? 빛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 빛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소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밖으로 버린다는 소리잖아. 그럼 내가 아침에 밥을 먹고 왔어. 에너지를 축적했단 말이야. 그 축적한 걸 아니 학교 오는데 학교까지가 한 30km다. 그럼 1km 뛸 때마다 에너지를 방출하잖아. 그러면 내가 아침에 먹었던 그 에너지를 다 방출하면 어떻게 될까? 결국에는 멈추게 되겠죠. 즉, 이 빛 에너지를 전자가 운동을 하면서 방출하게 되면 이 궤도가 점점 줄어들겠지. 줄어들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야 돼? 원자핵이랑 꽝 부딪히게 되겠죠. 결국에는 결국 충돌하는 문제점이 발견이 됐어요. 이론적으로. 그런데 우리 세상은 이 물질들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잖아. 그럼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거잖아. 즉 러더퍼드 원자 모형도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럼 이 문제를 누군가 또 수정을 했겠구나. 그렇죠. 그 수정한 사람이 바로 보어입니다. 자, 좀 정리를 할게요. 톰슨의 원자 모형 그리고 그걸 발전시킨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 오케이. 그 다음 누구? 또 보어의 원자 모형. 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예요. 자, 그러면 보어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보어가 이제 앞에 두 원자 모형의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보어의 원자 모형을 주장하게 됩니다. 1913년. 보어도 러더퍼드의 제자입니다. 점점 발전시켜 오는 거죠. 자, 요거는
여기서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나중에 포의 원자 모형을 교과서 94쪽에서 좀 자세하게 알아볼 겁니다. 빛의 방출, 빛의 흡수 이런 걸 가지고. 자,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의 문제점은 뭐냐면 빛 에너지를 방출함으로 인해서 궤도가 점점 줄어들어서 원자핵과 전자가 충돌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보호는 아주 대담한 가설을 세웁니다.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장을 한 거예요. 어떤 주장이냐? 원자 속의 전자가 아무 곳에서나 러더포드는 아무 곳에서 이렇게 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특별한 에너지를 가진 아주 어려우니까 아주 특별한 궤도가 존재한다. 특별한 궤도가 존재한다. 어떤 궤도? 빛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는 특별한 궤도가 존재한다. 즉, 그 궤도에서만 전자는 돌 수 있다. 요런 n equal 2. n은 퀀텀 넘버, 양자수라고 하는데요. 좀 어렵죠? 어렵긴 하지만 좀 익숙해져야 돼요. 즉, n equal 1이라는 여기서만 전자가 돌 수 있다. 요 사이에서는 전자 못 돈다. n equal 2인 곳에서만 돌 수 있다. 이렇게 특정한 궤도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특정한 궤도를 자, 이런 특정한 궤도를 돌 때는 빛 에너지를 뭐한다? 밖으로 방출하지 않으니까 이 원자 모형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자, 보의 원자 모형 뭐다? 특별한 궤도가 존재한다. 무슨지 알겠죠? 보 딱 하면 특별한 궤도. 그럼 세 가지예요. 톰슨의 원자 모형에서 발달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 그리고 보의 원자 모형까지. 세 개 하고 나서 이제 현대의 모형은 어떤 거냐면, 현대는 아주 어려워요. 이건 그냥 듣기만 하세요. 양자역학이라고 어디서 한 번씩은 들었을 거예요. 양자역학에 의하면 여기에 원자핵은 있는데 도대체 이 전자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 전자의 위치는 확률로만 존재한다. 이런 말인데 어렵죠? 선생님도 어렵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아이고, 그냥 양자역학이라는 게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하나 풀어보고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7년도 수능 모의평가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잘 볼게요. 자, 세 가지 원자 모형의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설명한 거다. 그럼 세 가지 모형은 뭐 있겠어? 톰슨, 러더퍼드, 보 세 가지잖아. 찾아보자고. 자, 양전하를 가진 원자핵. 원자핵이 나왔네? 원자핵? 원자의 중심? 뭐야 이거?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이거 알려냈잖아. 원자핵하면 뭐 나있어?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네요. 자, 그리고 양전하의 덩어리. 양전하의 덩어리. 바다. 푸딩. 양전하를 바다 혹은 푸딩에 비유를 했고요. 전자를 뭐라 그랬어? 건포도라고 했죠. 누구야? 톰슨이죠. 오케이. 자, 그리고 전자는 양자 조건, 이거 어렵네요. 양자 일단 나왔어요. 양자 만족하는 어떤 궤도, 안정된 궤도, 특별한 궤도가 존재한다. 이게 뭐죠? 보죠. 자, 그러면 얘를 시대수는 한번 나타내 볼까요? 시대수는 그리고 러더퍼드 다.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했어?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나다에 대해서 바르게. 그러면 러더퍼드, 톰슨, 보 1번이죠.
수능도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는 전기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강의 시간이 여러분 보면 30분이 안 되죠. 자, 그러면 한 20분 동안 여러분들이 뭘 하느냐? 선생님이 지금 여러 가지 필기를 했죠. 교과서를 보거나 아니면 선생님 강의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자기 나름대로 필기를 하세요. 필기를 해서 A4 혹은 연습장에 한 장 분량으로 정리를 해서 사진을 찍으세요. 사진을 찍어서 과제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과제는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